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3년 어게인 2013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 글을 많이 작성해 주시는 널초님께서 2013년 오래전 일이죠. 그래서 그런 글도 쓰시고 토지에 대해서 또 작성했는데 제가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때마침 그 당시 2012년, 13년 뭐 아파트 투자도 저도 했습니다만은 그때 이야기와 마침 여기 글을 써주셨는데 평택의 지제역 인근에 대해서도 또 지도를 그려주셔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평택에 토지 투자를 공매로 토지를 매수할 때 하여튼 이거를 보고 한 15년 전 기억들이 많이 나가지고 오늘은 어게인 2013, 2013년 그 전후 공포와 폭등의 어떤 장이 시작될 때 공포는 시장에 만연해 있었고 그리고 그 공포를 이겨내고 매수하신 분들의 어떤 성공 스토리나 뭐런 기타 등등 토지 시장에 대해서 두서없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 영상이 어떻게 보면 좀 두서없는 이유가 저는 따로 뭐 그렇게 준비하고 하는 게 아니고 뭐 영상 편집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성이 좀 부족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날 글을 읽어보고 괜찮으면 뭐 영상을 찍는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따로 영상을 준비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라고 시간 되신 분은 뭐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널초님께서 찰리 먼거 바이블 가격이 잘못 매겨진 베팅의 기회라고 이런 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저도 조만간에 한번 구입해 가지고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하여튼 2013년 대구 부동산과 평택의 토지 투자에 대해서 오늘 영상이 좀 길 수 있는데 바쁘신 분은 뭐 속도 1.5배 해가지고 한번 끝까지 들어보면 뭐 토지 투자 사실 부자는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저도 그동안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해보고 상담도 해보고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월급만으로는 부자가 되기 힘들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비즈니스를 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는 건데 월급쟁이가 직장을 그만두고 비즈니스를 하기는 쉽지 않고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한다는 것은 내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핵심 사항이죠. 어느 곳에 내가 아파트를 매수에 따라 가지고 세월이 지나면 엄청나게 부자가 되어 있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다. 여기에 많은 글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글을 읽어보면 상당히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특히 눈에 들어오는 거는 가치 투자는 가격이 잘못 매겨진 도박을 찾아내는 행위다. 어떻게 보면 저평가된 것을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핵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과거 통계나 공식에 의존하면 실적은 화려하지만 곧 악교 공장에 팔려갈 늙은 말에 돈을 걸기 쉽습니다. 이런 문구도 제가 볼 때는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볼 그런 이야기다. 특히 가격이 잘못 매겨진 도박을 찾아내는 행위가 가치 투자다. 아주 참 문장이 좋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먼거 워렌 버핏과 더불어 투자의 귀재라 하죠. 버크셔 해스웨이가 번 돈의 대부분이 상위 10개의 통찰력에서 비롯되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워렌 버핏은 투자할 때 보면 독점적인 회사냐 이런 걸 많이 따지죠. 벌써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만은 한 15년 전 이전에 여러분도 아시지만 가창에 있죠. 찐빵골목 그 옆에 보면 대구택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제가 기억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정확한 연도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은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제가 거기 가서 컨설팅을 한 달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제가 깜짝 놀랐는 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은 대부분 다 뭐 지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 다 영어 회화는 유창히 하시고 2개 국어를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제가 느꼈는 게 그 회사가 이 지구상의 절삭공구의 한 70%를 공급하는 독점적인 회사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희소성에 투자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한민국의 워렌 버핏이 인수한 회사가 유일한 게 대구택이죠.
뭐 여러분도 다 아실 거고. 하여튼 뭔가가 하는 말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 질레트, 애플 등등 해가지고 한 10개 정도만 이렇게 매수해가지고 한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고. 자, 그래서 오늘 주제, 자, 2013년, 어게인 2013년 이렇게 봤을 때, 오늘 영상이 얼마나 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버머 SK뷰가 2013년, 13년 그때 가격이 얼마 했는가 하면, 저도 이때 가격이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3억 7천 했습니다. 3억 7천. 제가 그때 기억납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이걸 살까라도 싶었는데 이걸 사지 않고 다른 걸 매수했죠. 3억 7,850 했고 전세가 3억 1,600이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갭 투자라는 이런 용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세 끼고 매수한다 라고 했는 분은 부동산 투자를 좀 하신 분이 이렇게 했다. 이 당시에 이렇게 투자하신 분이 제주에 몇 분 계십니다. 아파트를 5채, 적게는 5채, 많이 하신 분은 한 10채 정도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이분이 엄청난 거부가 됐죠. 물론 이걸 투기라고 이야기하면 할 말 없습니다만, 이런 공포의 장에 이렇게 5채, 10채를 매수한다. 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주에 그렇게 해가지고 아파트로 엄청난 부를 일구 분도 계신다. 자, 그런데 지금 시간이 한 12년 정도, 그러니까 지금 25년이니까, 자, 13년 3월 달부터 25년 3월 달까지 12년의 시간이 흘렀다 이거죠. 자, 그래서 3억 뭐 3천이었습니까? 3억 7천이 3억 7천. 이때가 3억 7천인데, 지금 얼마인가 하면, 자, 최고점에서 내려와가지고 지금 한 10억 9천 정도 이렇게 했는데, 7억 정도, 7억 1,983만원 이득을 봤다. 그러니까 3.7억이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10년이 경과됐는데 이게 2배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7.4억이 돼야 된다 이거죠. 자, 7.4억이 됐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잘한 투자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국평 중에서 가장 신축이 이 아파트였다.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제가 이 아파트를 살까도 생각했는데 좀 평수가 작아가지고 좀 큰 평수를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걸 못 샀고 다른 거를 매수했는데, 자, 그래서 여기 이 책의 내용이 보면 평생 20번 정도만 투자할 수 있다면 결과는 어떨까? 제주에 저는 뭐 아파트 투자에 대해서 많이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주 많이 하신 분, 이 당시 아파트를 몇 분 아는데 A분, B분이 있는데, A분은 그 당시에 한 5채를 매수를 했고, B분은 한 10채를 매수했습니다. 매수해가지고, 물론, 한, 짧게는 5년, 길게는 한 10년 정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물론 지금은 조금 힘든 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면도 있다 이거죠. 자, 그렇게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이겁니다. 자, 폭탄 같은 입주 물량을 앞두고 갭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못합니다. 그 당시에도 2013년도에 기억이 나는 게, 제 친한 친구가 창원에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한 10년도에 한 3억 5천 되는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13년도에 이게 얼마 했는가 하면 5억 정도 했습니다. 자, 13년도에 그러니까 한 2년 반 3년 만에 이게 얼마나 올랐습니까? 1억 5천이 올랐다 이거죠. 자, 1억 5천이 올랐다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한 5억 정도가 상승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 정말 좋았는데 이 5억 하던 아파트가 지금은 얼마 하는가 하면 6억 합니다. 6억.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뭐라 했는가 하면 13년도에 자, 이것을 팔든지 매도를 하고 월세 살면서 수성구의 아파트 대형평수가 그 당시에 한 5억에서 5억 5천 정도 맞으면 제 기억으로는 50평 아파트는 대구의 어떤 아파트든 다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두산 이브 제니스나 수성 코롱 하늘채나 버머 태왕 아너스나 뭐 어떤 아파트든 간에 50평 아파트는 5억에서 5억 5천이면 다 살 수 있었다. 근데 그 친구는 3억 5천 하던 아파트가 5억 됐으니까 굳이 이것을 팔 생각이 없었다. 근데 지금 세월이 지나가지고 한 12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 아파트는 6억 정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수성구에 SK뷰뿐만 아니라 다른 아파트 3억 7천 아파트도 9억 가고 그 당시에 5억 했던 아파트 다 10억이 넘죠. 자, 그런 상황. 자, 그래서 두 번째 말이 뭔가 하면 물가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연끌 매수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아파트는 오르지 않는데 다른 물가는 다 오르고 있다 이거죠.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를 내가 매수할 수 있느냐? 자, 현금을
부동산에 파킹할 수 있느냐? 이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잔금 치를 돈이 없는데 분양권을 살 수 있을까? 이것도 쉽지 않은 선택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공포와 어떤 폭등의 시작의 있는 2012년, 13년도에 과연 이런 선택을 했는 사람은 극히 일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먼 곳을 갈 필요가 있느냐?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같은 경우 원밸리가 뭐 60억, 70을 하고 이런 위치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초양극화 시대가 열리긴 하지만 그래도 지방은 아직까지 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좀 이따가 제가 그 지도도 이야기하겠는데 또 이야기를 쭉 하면서 우리 회원님께서 평택의 토지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당시에 저는 제 아는 지인분, 자, A, B는 아파트 투자를 하셨고, 아파트 5채, B는 아파트 한 10채를 매수했고, 저는 그 당시에 아파트 해가지고 무슨 돈이 될 거냐, 뭐 해봤자 한 5천 1억만 오를 거다. 그래서 토지 공매를 해가지고, 특히 평택에 지금 요 핵심지 했는데 지제역이 여기 있습니다. 지제역 여기 있고, 자, 우측이 지금 아파트로 다 변했고, 요게 삼성 반도체입니다. 삼성 반도체. 자, 국제 신도시고, 여기가 전부 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지도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당시 생각이 많이 나는, 그런, 자, 였고, 자, 보면 여기 아주 참 정성스러운 글을 올리셨는데, 자, 2016년도에 16년도, 17년도 이때 한번 뭡니까? 가격이 내려앉는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자, 이때를 잘 견딘 사람은 13년도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인 상승, 2020년까지 상승하다가 지금은 하락하는 요 시점이었죠. 그래서 지방 부동산은 내려앉는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지금 내려앉았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가 올 수 있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올해 5월달을 기준으로 뭐 상승에 대한 어떤 상승의 본격적인 대세 상승이 시작될 거다. 이런 참 무모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유튜브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근데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자기의 투자 포지션을 투자 판단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을 시간 나실 때 회원으로 가입하셔가지고 한번 꼼꼼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에 자, 어떤 상황이 펼쳐졌느냐 한번 보면, 자, 13년도 이 당시에 뭔가 하면 2008년도부터 해가지고 미분양이 거의 한 2만 세대 가까이 있던 게 쭉 빠져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여기 한 5천 세대 6천 세대부터 해가지고 가격이 슬슬 오르기 시작했다 이거죠. 그래서 한 2012년 여름부터 이제 가격 다운은 멈추고 그때부터 바닥을 다지고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가는, 그래서 13년 제가 볼 때는 한 7월 달부터 수성구 대형 아파트가 오르는 그 시점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3,000세대 미분양이 있을 때 2,000세대 그때부터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지금도 한 8,000세대 정도 미분양이 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5,000세대 미분양이 5,000세대 정도가 찍을 때 제가 볼 때는 대세 상승이 일어나지 않겠나. 미분양만 봤을 때는 그렇다. 근데 한 가지 요소만 이렇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그 당시 입주 물량을 보면 입주 물량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 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구 아파트는 계속적으로 상승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지금 25년이죠. 자, 25년, 26년, 27년 이 충남이네요. 충남이다. 자, 그러면 대구를 다시 보겠습니다. 대구를 보면 대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입주 물량이 많았다 이거죠. 자, 15년, 16년, 17년 이렇습니다. 그러면 12년부터 좀 오르고 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자, 입주 물량이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올랐습니다. 자, 오르고 23년도에 최고치를 찍고 지금 입주 물량이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입주 물량만 봤을 때는 지금 한 25년도, 26년도 되면 올라야 된다 이거죠. 대세 상승 구간에 초입에 들어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미분양도 마찬가지고 미분양도 자, 대구를 보면 이 보십시오. 2만 세대가 넘죠. 12년 여름이 5천 세대. 자, 13년 본격적으로 오를 때 그 당시에 2천 세대, 3천 세대가 미분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한 5천 세대 그렇게 될 것 같고,
자, 그런 상황. 그래서 오늘 그 글을 적어주신 분, 널초님께서 지금 SK뷰를 봤는데, 그 당시에 SK뷰가 있죠. 보면, 요게 13년도인데, 요게 3억 7천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국민평형 3억 7천, 3억 7천을 매수한다고 했죠. 전부 주위에서 뭐라 하는가 하면 정신이 출장 갔다. 정신이 1박 2일도 아니고 적어도 한 달 정도 외박 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섣불리 국민평형을 3억 7천에 매수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거죠. 사실 아파트 가격이 2억만 넘어도 아파트를 왜 2억 넘는 아파트를 깔고 사느냐. 자, 이런 시절이었다. 이거. 그래서 과연 3억 7천에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나. 자, 의심이 들죠. 자, 그렇게 들고. 자, 그리고 수성 3가나 범어 3동에 리딩하는 단지인 하늘채 같은 경우에도 이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5억에서 한 5억 5천 요 사이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10억 후반에서 고층 같은 경우는 한 12억까지 그렇게 호가가 나오는데 여기도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했죠. 그 당시에는 여기만 3가 중에서 하늘채만 이제 입주가 다 완료됐고 롯데캐슬이나 화성 1차, 2차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화성 1차, 2차 같은 경우는 4층 이하, 자 4층 이하가 미분양이 많았고 롯데캐슬은 있죠. 이게 한 800세대 정도, 600세대입니까? 정확한 세대는 한 600세대 정도 될 겁니다. 600세대 중에서 한 60세대 정도만 있죠. 이게 800세대네요. 800세대 중에서 제 기억으로는 한 100세대 안 됩니다. 100세대 정도만 분양이 되고 나머지 700세대가 700세대가 미분양이었다. 예,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창원에 있는 친구한테 여기 58평을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5억 정도였습니다. 이거를 매수하라 하니까 매수하지 않고 기존의 창원 집을 계속 유지했는데 지금 세월이 지나가지고 좀 아쉬워하죠. 아쉬워하고. 자, 그리고 수성구에 보면 여기 대형의 리딩 단지라는 제니스 같은 경우에도 13년도에 가격이 5억에서 5억 5천 사이였습니다. 지금 얼마나 올랐는가 하면 한 10억 정도, 11억 가까이 올랐죠. 자, 이런 걸 봐서도 뭔가 하면 공포가 지배하는 시장에서 과연 이것을 매수할 수 있었는가. 이 당시 분위기는 뭔가 하면 아파트는 월세에 살든지 뭐 소형에 살고 하여튼 5억 이상 아파트를 매수한다 하는 것은 정신이 출장 가는 게 아니고 영원히 정신이 있죠. 뇌에서 떠났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한 3억, 부자들도 한 3억, 아주 많으면 한 5억 정도, 5억 미만 이런 아파트에 거주하지 여기에 집을 5억 이상 되는 집을 산다는 것은 정신이 아주 멀리 간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처한계획 했는 사람은 왜 있었느냐? 자, 이 사람은 분양을 받았다 이거죠. 자,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뭐 집집마다 있죠. 뭐 이혼하는 사람도 있었고 별거하는 사람 상당히 많은 경우가 있었다. 자,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카페 글 중에 자, 평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그 당시 아파트 투자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이 토지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자, 지적도가 나오는데 지저역이 제가 갈 때만 하더라도 이 지저역이 그 당시에 개통이 안 됐을 때고 그 당시에는 SRT가 없었습니다. SRT가 없었고 그래서 평택역이 있습니다. 자, 구도심이고 여기에 제가 지하철을 무궁화호를 타고 가지고 여기서 택시 타고 있죠. 자, 여기가 맞습니다. 여기. 자, 지제역은 지금 어떤가 하면 여기 있죠. 자, 여기가 뭔가 하면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여기가 평당 가격이 평당 한 100만원. 흔히 말하는 이게 절대농지입니다. 절대농지. 절대농지는 절대 사지 마라 하는 그런 농지죠. 근데 절대농지는 뭔가 하면 한 필지가 보통 600평입니다. 만약 1200평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필지 분할을 하려고 하면 최소 평수가 605평인가 하여튼 600평 기준입니다. 그 당시에 1200평을 살락하면 12억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에 토지를 살려고 하면 그래도 그 당시 돈으로 한 5억 정도가 필요하다. 5억. 평당 100만원 같으면 5억 하면 몇 평입니까 이게? 500평이죠. 500평. 500평. 10평 하면 1000만원. 100평이면 1억이죠. 그래서 한 5억이 필요했다. 제가 어디 가보니까 저는 그만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했고 자, 지제역 있고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일대 있죠. 평택은 살만한 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당시에 널린 게 땅이었다. 여기 지금 평택항인데 이 평택항을 다 매립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큰가 하면 대구시
남국이고 안중역이 그 당시에 있죠. 개발이 된다 해가지고 호재 그 확정 발표나는데 요 인근에 그 당시 땅값이 3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했었고 지적 인근에는 100만 원, 아주 좋은 데는 200만 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널초님께서 평택 땅을 이야기하길래 그 당시 이 인근에는 뭔가 하면 우측에 이 인근에는 있죠. 허벌판이었습니다. 이게 허벌판이었죠. 전부 벌판이었는데 여기는 땅값이 그래도 조금 비쌌습니다. 지금은 여기에 평당 2천에서 많게는 한 3천, 많게는 한 4천까지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은 여기 개발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여기 지제 역세권. 자, 이건 뭔가 하면 천안 아산역을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여기를 개발하겠다 이거죠. 여기는 매물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요 인근에 나온다. 요 인근에. 요 인근 토지 가격은 그 당시에 100만 원이 좀 안 했거나 위치 좋은 데는 100만 원. 도로 붙었으면 한 100만 원. 아주 좋으면 200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얼마 하느냐? 자, 지금은 얼마 하는지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지적이고 이게 지적도로 보면 절대 농지인지 계획관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무거나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요게 지금 9억 5천합니다. 9억 5천 하는데 평당가가 320만원. 별로 안 올랐죠. 자, 여기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15억 합니다. 15억 하는데 계획관리입니다. 계획관리면 대구에서 계획관리 좀 비싼 데가 어떤가 하면 경산 같은 지역에는 평당 한 200, 300. 경산에 보면 카페가 많죠. 아주 좋은 데는 한 200만 원 하는데 지금 여기는 평당 900만원입니다. 900만원. 평당 900이다. 그죠? 166평인데 15억입니다. 15억. 자, 그렇게 되어 있고 21억 하는 데도 있죠. 자, 여기는 뭔가 하면 평당 계획관리입니다. 계획관리. 자, 계획관리인데 평당 얼마인가 하면 1,500입니다. 평당 1,500이면 대구 시내에 있죠. 달구벌 대로가 지금 한 5천에서 한 1억 정도, 뭐 적게 하는 데는 3천만 하는데, 그 다음 블록이 1,500에서 2천, 3천 정도 합니다. 수성구 내에도 종상향 지역, 그런 데는 한 2천 정도 하죠. 자, 그 정도 되는 대지와 일반, 이게 지금 21억인데, 용도는 거의 밭이나 논으로 사용되고 있을 겁니다. 그게 평당 1,500이다, 이죠. 자, 이런 땅이 그 당시에 13년도에 평당 한 100만원 정도, 적게는 70만원에서 150만원, 한 10배 정도 돼요. 10배. 그 당시 한 2억 했다 보면 되죠. 지금은 21억 합니다. 이런 땅이 많이 있죠. 여기 지금 44억입니다. 지제역 준주거입니다. 준주거. 땅 평수가 클수록 가격이 낮죠. 700, 15억, 16억, 이것도 계획관리지역 600만원, 36억 볼까요? 이게 생산녹지. 생산녹지도 지금 얼마인가 하면 이게 1200입니다. 1200. 생산녹지, 자연녹지, 보통 자연녹지, 도심 내에서는 자연녹지에 투자를 하죠. 그 다음 종이 생산녹지인데, 자, 도시 외곽에서는 계획관리 투자를 하고, 생산녹지인데 평당 1200입니다. 자, 300평입니다. 땅 300평에 얼마? 36억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땅 팔면 그래도 서울에 원밸리 25평은 매수하겠네요. 그 당시에 이제 이게 얼마였는가 하면 제가 볼 때는 평당 한 60만원, 70만원 했을 겁니다. 그래서 평택은 천지개벽하는 그런 도시로 지금 바뀌었고, 지금은 여기 투자는 끝이 났습니다. 사실 이거 못 삽니다. 그렇죠? 사기가 힘들고, 여기 안중 역세권 요 일대가 이제 이게 100만 평이 개발이 됩니다. 이렇게 개발됩니다. 이렇게 개발될 겁니다. 이게 전부 여기가 천안 아산역처럼 이렇게 개발되는데, 여 인근에 그 당시에 20만원, 30만원 했다 이거죠. 지금 얼마나 볼까요? 20만원, 30만원 하던 게 여기가 제일 비쌀 될 겁니다. 자, 19억, 평당 320만원. 여기에 20만원, 30만원. 비싸면 농림지역이죠. 320만원. 20억 정도 되고, 여기는 19억, 뭐, 이래 되고, 20억, 이래 되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과연 어디를 투자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었나? 참, 이게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찰로 민거가 하는 말이 평생에 20번 정도만 투자하면 된다. 한 10개 종목을. 그렇듯이 뭐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이 돌아다닐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오늘 하여튼 우리 회원님께서 너무 좋은 글을 적어 주셔가지고 옛날 한 13년, 15년 전 일이 생각나가지고, 과거 저도 혼자 평택에 경매, 공매, 토지를 매수하러 혼자 무궁화호를 타고 갔던 생각도 나고, 이 당시에 아파트 투자를 하던 지인분 생각도 나고 해가지고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제가 뭐 영상을 많이 준비하고 이렇게 찍지 못하기 때문에 뭐 내용에 좀 부실했다로 이해를 하시고, 회원분 중에 상가나 빌딩에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대시민으로 가입하시면 좀 더 상가, 대구 빌딩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개씩 영상을 올라오니까 영상을 참조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유튜브를 보고 여러분이 투자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제 영상은 투자에 절대로 참고하지 마셔라, 이런 말씀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